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뻔뻔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님들, 결혼하고 첫 시부모님 생신 때 혹시 생신상 차려드리나요? 요즘 누가 그래? 그냥 좋은 곳 예약해서 그곳에서 먹고 용돈이나 선물 챙겨드리지. 내 부모 생신상도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시부모님 생신상?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생신상 차려드려야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먼저 챙겨주시겠다 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는 생일이 2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생일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을래? 니네 집에서 먹을래? 어디에 네 생일상 차리면 되는 거니? 라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 생신상은 차려야 한다, 차리지 말아야 한다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며느리 생일상을 어디다 차리면 되는 거냐, 내가 네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괜찮냐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말이 없었고요. 그냥 생일 땐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남편과 둘이 보내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식구로서 챙김을 받고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 솔직히 아직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저로선 제가 며느리니까 평등의 대우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은연중에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생일상이라뇨. 그리고 제 집에서 차릴 건지 시댁에서 차릴 건지를 물어보시다뇨.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대우받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었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첫 제 생일이기도 하고 남편과 맞춰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제주도로 말입니다.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지에서 이미 이야기를 끝내놓았던 터라 남편은 제 생일달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호텔 예약도 계획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미리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 생일 당일에 생일상을 차려주기를 바라셨거든요. 운 좋게 그때 제 생일이 토요일이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예약을 해놓은 저희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었기에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억양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지 않으시기를 엄청 조심을 했어요. 만일 제 친정 엄마였다면 그렇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참 며느리란 자리가 그렇더군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전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려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는데 아, 이렇게 며느리 생일상도 챙겨주시는 거였구나.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고생되시게 해드릴 순 없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어머니 고생하셨을 것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일에 챙김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만 진심으로 받을 테니 어머니 제 생일은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차라리 제가 어머니 생신상을 먼저 챙겨드리고 제 생일상은 내년에 한번 챙겨주세요.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생일상을 며느리가 먼저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 정말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요? 시어머니 귀에 거슬릴 만한 말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어리석은 며느리라서 눈치를 못 채는 것인가요?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생일상 이야기는 없던 걸로 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해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차가운 사람 같다고. 어머니는 저랑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저란 사람이 선을 긋는 것 같다라면서 말입니다. 자기야, 혹시 엄마가 불편해? 아니면 우리 엄마가 혹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셔? 시어머니 노릇하시려고 하면 자기가 그냥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딱 보면 알지 않겠어? 자기가 그런 시집살이 당하고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 엄만 자기랑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 특히나 우리 엄마, 그렇게 막 폼 잡고 딱딱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오늘 자기한테 좀 서운했대. 자기한텐 절대로 티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뭐 엄마가 자기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엄마가 그 말 하는데 나도 좀 서운한 마음 들더라. 엄마가 노력하겠대. 자기가 부족해서 당신의 마음이 며느리에게 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이지. 암튼 나도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우리 엄마랑 친해져 보려고 자기도 노력 좀 해주라. 나이 드신 엄마가 자기랑 친해져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좀 짠하잖아. 기분 나쁘긴 듣지 말고 암튼 우리 서로 노력을 좀 하자. 알겠지?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고 좀 저를 타이르듯이 말을 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실수한 거 없었고 차갑게 말씀드린 거 없었고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계속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생일상보다는 먼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라는 말까지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오려고 며느리에게 노력을 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건가요? 서운해 하실 정도로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도록.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그게 수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니까 눈치를 못 챘던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 엄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엄마와 더불어 자기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니까 마냥 좋았겠죠.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일에 미리 예약해놓은 그 제주도 여행에 모든 시댁 식구들이 따라오게 되었었거든요. 저녁에 남편은 저를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하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제게 카톡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번 제주도 여행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가자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먼저 나서서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야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 하신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결국 제 생일을 위해서 떠난 제주도 여행은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네 식구, 조카 1명 포함, 저희 부부까지 총 7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만을 위한 곳이었으니 고급 호텔에 묵으려고 예약을 해두었겠죠. 모두 다 거기에 묵으셨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했냐? 당연히 남편이었었죠. 갑작스럽게 여행을 제안한 사람은 남편이었으니까 아주 통 크게 자기가 한번 쏘겠다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 생일도 있으니 기분 좋게 다 자기가 지불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카드값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닌데, 정작 제 생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약했던 제주도 여행이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함께해도 되냐고 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었고 저를 위한 여행이었는데 제 입장에선 객 식구들이 따라붙어도 너무 따라붙은 그런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었고요. 제주도 도착하고 나서부터 난리였습니다. 둘이 가면 움직이기도 쉽고 한데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 차도 2대로 움직여야 하고 뭐 좀 먹을라 치면 그건 누가 싫어한다, 그건 누가 좋아한다, 그럼 찢어져서 먹어야 하나 등등. 그리고 그 조카, 요즘 애들 정말 버르장말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다 아는데 내 아이 아니니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하물며 형님 아이니까 그냥 꾹꾹 참고 한없는 인내심을 발휘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모든 여행의 중심엔 그 조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 아이가 먹을 만한 곳, 우리 아이가 가면 좋을 곳. 그럼 우리라도 좀 떨어져서 단독으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대놓고 말이죠. 저는 여행이라는 것은 자고로 그냥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시댁 식구들의 여행 스타일은 이왕지서 온 거 뽕을 뽑아야 한다.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봐야 한다. 그냥 쉴 거면 뭐하러 여행을 오느냐. 쉬기만 할 거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뭐하러 돈을 내면서까지 쉬냐고. 제 여행 스타일이나 시댁 식구들의 여행 스타일이나 뭐가 정답인 건 없겠죠.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향의 차이잖아요. 저는 쉬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계속 여기저기에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다리도 너무 아프고 정신도 너무 없고. 사진 찍어서 기념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찍어도 너무 찍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진을 찍자고 자기들끼리 하나 둘 모여서 폼을 잡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집 식구들끼리 사진 찍는다고 시어머니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그 사진은 누가 찍어주느냐? 바로 저였어요. 이 여행은 시댁 식구들 여행하는데 저란 사람이 꼽사리를 낀 거였고 그리고 저는 사진기사 처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형님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구도가 어떻다, 옳게 사진을 이렇게 못 찍냐고 매번 제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완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었었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 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왔다고 아주 들떠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 옆엔 시어머니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시어머니 이렇게 여행 오고 하면 며느리는 시아버지 옆에 있는 거라고 계속 제가 시아버지를 챙겨드리기를 강요를 하셨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바글바글 식구들은 많고 애 하나 있는 건 엄청 징징대다가 웃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또 뛰어다니다가 제 표정이 화나질 않으니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다들 좋은데 단 한 사람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자기네들이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구들 없는 법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올케, 좀 웃어. 왜 올케만 축상이야? 물론 올케 생일 기념으로 온 거니까 내 동생하고만 오고 싶었겠지. 그런데 의도치 않게 모든 식구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도 아니었어. 동생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졸라댔던 거였다고. 우리도 이거 시간 빼느라 엄청 고생했어. 그러니까 올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왔으면 싫어도 좀 웃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일부러 힘든데도 다 모인 사람들 기분 생각해서라도 좀 웃으라고. 그리고 누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이자고 했을 때 바로 찬성을 하고 몸을 움직이겠니? 우리 식구들 같은 사람들 없어. 며느리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도 없고 지금 다 챙겨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올케 표정이 밝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에 왔나 싶잖아.
우리 그렇게 주책 맞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드니? 좀 웃어. 이렇게 식구들 다 모여서 여행하는 거 쉽지 않아.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모이겠어. 오늘 저녁에 근사하게 생일 파티 열어줄 테니까 그만 힘든 척 좀 해라. 어른들도 계시는데 올케 표정 관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대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를 너무 끌고 다녀서 저는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눕고만 싶었고 앉아있고만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보내는 생일날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사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제 본래의 집 말이죠. 암튼 그렇게 몸을 굴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시댁 식구들 기력이 좋은지 그 누구도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결국 저는 호텔방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끝이 난 거였어요.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눈꺼풀이 계속 밑으로 꺼져가기만 했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남편이 만든 거고, 그리고 만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서운하다 어쩐다 저쩐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남편하고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호텔 앞에 산책로를 너무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저는 걸어다닐 힘도 없는데 시댁 식구들은 또 그 호텔 산책로를 걸어야겠다고 했거든요. 들어오면 꼭 한 소리 해야지. 어디 언제 들어오나 시간 한번 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를 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들어오질 않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 식구들하고 맥주 한잔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자기들끼리 여행을 오지. 왜 나를 배려하는 거라고 나 때문에 다 모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까 들어갔었는데 자기가 너무 곤히 자고 있더라고. 우리 식구들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었구나. 일어났으면 얼른 나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바에 있거든. 아버지가 조카 데리고 방에 계셔서 다른 모든 식구들은 여기에 있어. 얼른 내려와. 다들 자기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곧 당신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 해야지. 화를 내고 싶어도 왠지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나를 배려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지금 이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데 나만 따로 노는 느낌? 하물며 남편까지 그 행복한 기분에 취해서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나만 빙빙 도는 느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지금 우리 부부 여행에 말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한테 마음이 좋지 않아 계속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는 건가? 아, 그래도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었구나. 그래도 내 생일인 건 알았었구나. 아까 형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바에 갔습니다.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적당하게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시누이 남편 호호하하 거리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 근처에 가니 이제 왔냐고 얼른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살짝 다들 혀가 꼬부라진 채 말이죠. 그런데 웃긴 게 그냥 그게 다였다는 거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얼른 생일 파티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다였다는 거였어요. 이미 술에 취해서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시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시고 분명 호텔방에서 나오기까지 저는 저를 반성했습니다. 내가 속이 좁았다.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그냥 짜증이 났었던 거였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했던 거다. 왜 이제 식구가 된 사람들인데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도는 것이냐.
이건 너한테도 그리고 남편한테도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칠 행동이 아니다. 네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기분에 취해서 절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식구들끼리 그렇게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고 괴상한 광경이긴 하더군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주정해대는 모습들이 가관이라서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 제가 너무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날 시어머니 엄청 마음 상했었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시구가 되었으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그리 행동하지 않은 제가 속이 좁은 거고 뭐가 그리 잘났기에 그리 행동을 하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취중 진담을 늘어놓으신 거였죠. 그리고 다들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왜 네 표정만 그렇게 똥 씹은 거냐고. 그런 표정 할 거면 차라리 저보고 방에 올라가라고 아니면 먼저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분위기 제가 다 깬다고 말이죠. 넌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일 인상을 쓰고 있는 거니? 분위기 이렇게 좋은 거 안 보여? 다들 웃고 있잖아. 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열었던 우리 마음도 닫혀지는 법이야. 어디 그 누가 시어머니인 사람이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니? 너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내가 그렇게 너랑 정을 좀 통하려고 잘 해주려고 손을 내밀었으면 그걸 잡았어야지.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여행 가려고 거절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덜컥 했겠지. 여행 가야 하는데 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하지? 그래서 내 생일을 먼저 차려주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어른들 눈속임 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네 속내가 뻔히 보였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진심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법이거든. 네가 만일 진심으로 네 생일상 이야기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너 지금 그런 표정 지을 수 없어. 감사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일상 차려주는 건 감사하고 여행 같이 와준 건 안 감사하고 이건 좀 모순이지 않니? 그렇게 인상 쓰고 있을 거면 그냥 너 올라가라. 방에 가던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라고. 우리끼리 놀면 돼. 우리 다들 행복해하는 거 안 보여? 억지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꼴배기 싫으니까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가. 시어머니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시어머니 편이 되어서 제가 생각이 모자랐던 거였다고 시어머니가 많이 서운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대신 사과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외톨이가 된 사람인데 제가 뭐라 항변을 하고 뭐라 대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저를 따라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제 생일날 비난을 받았고 제 생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단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앞으로 난 어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일로 이혼을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내가 저들 말처럼 정말 속이 좁은 건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었는데 그때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고 제게 문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그들과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읽어가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처럼 제게 처음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니 그건 양보하고 싶어서 좀 뜸을 들였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사위에게 충분히 축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으니 축하 파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이제 보낸다고 말이죠.
생일엔 항상 같이 있었고 자고 있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곤 했었는데 이제 딸 시집 보낸 게 실감이 간다고. 그래도 행복해할 네 모습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생일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찍 저는 첫 비행기로 제주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김포에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남편 어디에서 잠을 잔 건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제 뜻은 전해야 했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고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이 일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혼이라 황당하시죠? 그리고 성급하다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망설였던 거였는데 인생 길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제 인생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무슨 갑자기 이혼이냐고 그리고 지금 어디냐고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혹시 밖에 나가 있으면 자기가 그곳으로 갈 테니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일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깨어보니 부모님 방이었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야 일어났다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 이미 제주도를 빠져나왔고 신혼집에 있고 지금 정리를 하고 바로 저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여행 일정은 즐겁게 신나게 잘 즐기고 우선 분위기 깨면 안 되니 제 일은 알아서 다른 식구들에게 둘러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혼이라니? 어제 일이 정말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래. 혹시 우리 집 식구들이 자기한테 실수한 거 있어? 다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간 거라서 너무 들떠 있었나 봐. 지금 다들 넉다운 상태거든? 자기야, 왜 그래? 정말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기억을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왠지 그 바에 내려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상황을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랬었거든요. 마치 그들이 잔뜩 실수를 하고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내뱉고 나서는 기억을 못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저만 바보가 되고 또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든 말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저리 떠들고 시어머니 저보고 올라가라는 말부터 신우이란 사람도 제가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어 보였다는 말, 자기 아내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신우이에게 사과를 하고 울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더 할 말 있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이라 다들 욕하겠지. 다들 성급했다,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거냐고, 축의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 되겠지.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말을 감수하고 당신이랑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그런 것 뿐이다.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거다. 말하긴 너무 쉽지. 그런데 저런 일이 당신이랑 사는 동안 지속될 것 같고 나는 그럴 때마다 녹음기를 틀어야 할 것 같고 좀 비정상적이지 않니? 애초부터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식구들도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그리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또 모르지. 나도 은연중에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 이미 생일 당일에 좋은 계획 다 세워 놓았는데 왜 갑자기 생일상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말이야. 그래도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술에 취해서 술임을 빌려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려라는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주책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안 맞으면 일찌감치 끝내는 게 낫지. 난 당신이랑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란 사람도 나하고 있을 때보단 당신 식구들하고 있을 때가 더 빛나는 것 같던데
암튼 우리 이혼하자. 6개월 만에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녀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뭘 그런 일 가지고 그리 한 거냐고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보살핌 안에만 커서 아무 일도 아닌데 제가 과장되게 비참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성향인 걸 어쩌나요?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참고 살 순 없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그래서 들떠있었던 제 생일날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 다시는 결혼이란 것은 없을 것이다 다짐을 할 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